구출이라는 테마는 오랜 시간 영화계에서 사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자주 쓰는 주제입니다. 최근의 대표작이라면 역시 납치당한 가족을 구하는 액션 스릴러 영화 테이큰이 유명합니다. 구출이라는 테마로 굉장히 고전적인 플롯이죠. 대상이 납치되고 주인공이 구하러 가고 주인공과 악당의 대치, 그리고 끝내 구하면서 엔딩. 뭐든지 가장 기본적인 게 어렵다고들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구출 영화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요소들이 깔끔하게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약 들어갑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양육권 분쟁과 새 남자친구, 맘에 들지 않는 웨이트리스로서의 삶을 고민하는 카를라는 모처럼 쉬는 날을 이용해 아들인 프랭키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놀이공원에서 프랭키를 잠시 두고 변호사와 양육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와중 프랭키의 부재를 깨닫고 허름한 옷차림의 백인 남녀 둘이서 프랭키를 80년식 초록색 머스탱 GT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찾기 위해 쫓아가며 자동차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범인들은 정말 뛰어난 기술로 요리조리 잘도 달려나가지만 카를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번에 찾아 쫓아갑니다.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GPS보다 기도가 더 잘 듣는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격전은 범인들이 프랭키의 안전을 위협하며 인질 교환을 내걸고 범인 중 한 명인 백인 여자를 흑인 여성인 카를라의 뒤에 태워 돈을 뜯어내고 죽일 생각으로 보냈고, 그런 카를라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용케도 자기 2배쯤 되는 덩치의 백인 여성을 제압하고 프랭키가 탄 80년식 초록색 머스탱 GT를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프랭키를 납치한 백인 남성을 쫓고 또 쫓아가며 중간중간 사람들과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결국 백인 남성을 찾아 죽여버리고 프랭키를 구하나 싶었으나 프랭키는 범인 부부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고, 카를라는 범인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납치된 다른 아이들까지 파악한 뒤 뒤늦게 집에 들어온 자기 몸에 2배나 되고 샷건을 들었으며 사냥개까지 풀어놓은 범인 여성을 제압해 죽이고 이웃집 주민으로 위장하고 상황을 살피려고 했던 납치 브로커마저 삽으로 한 번에 죽인 다음 사건 터진 지 한참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뒤늦게 들어온 경찰들에 의해 구해지며 나레이션으로 뉴스 속보가 퍼집니다. 아이를 납치한 범인을 쫓아 3명을 죽이고 역대급 도로 추격전을 해냈으며 아이들을 구해낸 영혼같은 엄마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뭘까 고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려는 못된 남편이 막상 아이가 납치됐을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됐던 부분?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납치당했음에도 매뉴얼만 읊어가며 협조하지 않는 경찰? 혹은 백인 부부가 굳이 자동차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샷건을 쏴대며 흑인 아이를 납치해서 팔아먹으려 한다는 부분? 그것도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쳐들어가 범인들을 전부 죽여버렸으면서 공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대규모 납치 강도 사건을 단번에 해결했다고 영웅 취급받는 이혼한 웨이트리스면서 흑인이자 여성이자 어머니인 카를라? 구출 영화가 영화로서 재미있으려면 기존의 클리셰를 부수거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확실한 설정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영화는 어디 하나 맞지 않아요. 전직 특수요원 출신도 아닌 그냥 이혼한 웨이트리스가 어째서 그렇게 격렬한 추격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남편과의 양육권 분쟁은 무슨 의미가 있던 거죠? 남편이 양육권을 취하기 위해 백인 부부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영화의 절반이 자동차 추격전인데 도로경찰은 왜 한신밖에 나오지 않았죠? 아이를 쫓아가면서 다칠까봐 자동차로 차마 들이박지 못했던 카를라는 왜 영화 후반부에선 엿먹으라면서 들이박는 거죠? 모성애가 있어서 목숨 걸고 쫓아간 거 아니었나요? 이 영화 홍보 문구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체감 런닝타임 단 90초 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었다면 분명 90초만 보고 나갔을 테니까요.